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특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린 시간인데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거는 누군가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작업이 우리의 일입니다. 만난 거는 하늘이 만나게 해줬는데 어느 선생님하고 저거 이렇게 하늘이 만나게 해줬는데 앞으로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어긋나면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죠. 처음에 공부를 하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뭐 국가를 변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외에는 변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사회가 안 돌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약이 오르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관계를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주 큰 터에 큰 멋진 집을 지어놓고 기가 막힌 크고 그냥 푹신한 차를 갖고 있어도 그게 나 한 차례면은 그건 하나의 무덤입니다. 소라에도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삶의 형성이 제대로 된 것이죠. 이 관계에는 행복과 고통이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누구나 추구합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다. 고통은 싫다. 쾌락이 좋고 고통이 싫다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아도 아프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피하는 수단이 가장 좋은 것이 고통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고 싶다. 한 2, 3m 앞에 저 의자로 가서 앉고 싶다. 그러려면은 무슨 공부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발목하는 과정이 고통입니다. 암벽등반을 할 때 저 꼭대기 올라가는데 고통스럽게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성취감, 순간의 행복. 나는 저것을 목표로 두고 나가기 때문에 저것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행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서 고통스러운 거지 의미가 없으면 고통을 오히려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행복은 지속되질 않습니다. 항상 순간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큰 행복이 와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배고프셨다고 밥 먹는 그 순간 아 행복하다 느끼셨다면 밥을 계속 드시면 그건 고통입니다.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이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문제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아까 인식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고통이 두려운 것이에요. 고통이란 행복을 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가짐을 고통이 왔을 때 어떤 행복이 올 것인가의 의미를 오히려 고통에다 주어짐으로써 고통을 바라고 고통을 추구하고 좀 더 큰 고통, 운동을 해서 살이 이렇게 근육이 나오고 싶으면 큰 인내의 고통을 참고 했을 때 그 나온 거울 한번 봤을 때 행복,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닭가슴살을 먹어가면서 그냥 소금 끼우는 그 욕쟁이 나오는 거 그걸 먹어가면서 해서 불뚝불뚝 나오게 만드는 행복, 모든 것을 고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데서 오는 것이 관계의 형성입니다. 조금 대화를 하는데 싫어. 근데 뭔가 싫은 것보다 알므로서 더 큰 무슨 소득이 있겠다 싶으면 고통을 참는 거죠. 그럼으로써 관계는 형성됩니다. 오늘 이 관계는 특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이 가족관계입니다. 이 가족관계를 제가 이건 양해를 좀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되시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충실히 지금 해야지 되는 짧은 시간에 뭘 얘기를 하려니까 재밌는 얘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은 그대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바로 위에가 이 관계입니다. 관계 위에 인식, 그 다음에 건강. 가장 상위 개념이 건강. 그 다음에 요전 시간에 했던 인식이 들어오고 나면은 관계는 그 다음서부터는 받아들일 입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무엇을 해도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부부관계로 돌아갑니다. 배우자. 이 배우자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남자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안방에 가장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다고 표현을 씁니다. 맨날 여성의 뒤 치와자락자 도로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우스갯소리로 아파트에서 쓸데없는 물건 들어오면 남편만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남편은 뭘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습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아내가 가르쳐줘야 할 텐데 이제는 여태까지 받았던 수모도 있고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 한번 보십시오. 제 아들 녀석은 아주 막 설거지로 제 아내가 무척 싫어합니다. 사위가 그거 하면 아이 시집 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이 우리 엄마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애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기회를 고치려고 해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이 이왕에 요즘 세대가 그것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조장을 시키고 오히려 내 집에서 분업을 잘 하라고 가르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행복입니다. 건강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다 뒷받침돼도 관계 형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 혼자 먹는 거 그거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래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관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50대와 60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요때는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있고 요때는 거의 다 보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 퍼센트가 굉장히 적죠.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여기 8.3%인데 여기는 3.2%입니다. 우리 5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행복한 게 이 빨간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온 그렇다가 아니라 조금 그렇다입니다. 문제는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매우 행복하다가 제로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앞으로 사는 세대들은 그거보다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처럼 준비하셨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자기네들로 살고 있고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들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는 매우 행복하다는 제로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몇 세가 행복한 나이일까요? 이 제인 폰다, 신성일. 이 사람은 태국 사람이에요? 네, 대구요. 태국 사람은 이렇게 다 잘생겼어요? KFC. 이 사람은 만 8번, 만 8번 실패했죠. 만 9번째 성공한 게 KFC. 그건 나 어떻게 살지 몰라. 난 그러고 죽을 것 같아. 죽지 못해 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요때 2010년도 요때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리고 5년 지나서 이제 80세 다 됐죠? 깔끔하잖아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들은 74세라는 나이가 금전적인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그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장을 못 받나? 우리하고 개인애들하고의 세금 관계는 틀립니다. 자녀는 엄청 많이 내고 그렇다면 연금 많이 내고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냅니다. 그거를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닥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러고 살고 그때 되면은 금전적인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우린 그만큼 안 내봤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자유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씨는 자유당이 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땅하고 100원이 나와. 그러면 세무서로 관련 찾아가. 얼마를 갖고? 20원을 갖고. 딱 찾아가. 20원을 갖죠. 세금 좀 놔주셔. 그럼 얼마를 깎아줄까요? 20원에 더블 40원을 깎아줍니다. 그럼 나는 60원을 냅니다. 그럼 20원 절약도 있잖아. 그것이 만연됐어요. 대낮에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이런 거 없었어, 그때는.
많이 다녀야 주머니가 이만해지거든. 세무공무원 2년 후면 집 한 채 샀어요. 그때 120원이면 기어이 조금 샀어요. 그것이 세금이라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살았던 때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정산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인드가 아니고 돈을 낼 거는 내고 받을 걸 받기 때문에 74세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회적 부담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없고 자기 만족 시간과 자기를 찾고 자아를 갖다 형성하고 그때부터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다. 앞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 이거는 너무 흔해갖고 다들 아시죠? 여자가 나이면 꼭 필요한 5가지. 친구, 돈, 건강, 강아지, 찜질방. 남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6번째 들어갈 수 있는 남편, 조 원장님 계십니다. 부부싸움에서 1대1이에요. 그러면 6번째 들어가. 그럼 남자들이 꼭 필요한 5가지는 아내, 와이프, 마누라, 집사람, 애들 엄마, 전부 배우는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남자가 생각하는 배우자는 이만큼입니다. 여성이 생각하는 배우자 전체적으로 이것이 나오는데 여성은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면이 더 큽니다. 왜? 늘 필요할 때 남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시느라고 했던 그 시간만큼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니죠. 맞벌이들이 흥하고 맞벌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자고 또 완전히 반대로 무능력자고 아이는 누가 키워? 누가 낳아요? 안 낳죠. 이게 문제입니다. 가족관계 중요하던데요. 여기를 좀 봐주세요.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50대가. 그렇죠? 이때까지는 가족의 중요성들을 모릅니다. 늘 있는 거고 늘 자기가 커 보이는 가족이라는 그 개념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호되게 이제 40대가 당하고 나더니 50대가 가고 갈 애들은 보내고 그러고 나더니 그때부터 가족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전혀 중요치 않다고 그러는 것도 이것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에. 왜? 1인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합니다. 점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족도도 보시죠. 가족관계. 없죠?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식구들과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그러고 이야기한다. 비참하게도 60대는 제로입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애들은 결혼시키고 나면 뭐 청소해주네, 애 봐주네, 뭐 물건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사고 애들 집에도 가고 그러는데 남자 못 갑니다. 여기 결혼 하나 시키셨죠? 네. 거기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세요? 사회성이 없어요, 남자가. 여성분들은 가요. 제 아내만 해도 뭐 별것도 아니야. 애가 좋아하는 거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가. 내 금들어서 뭐 청소도 해주고 야 이게 뭐냐 해가면서 같이 요리해 먹고 그러는데 수컷인 저는 못 갑니다. 어떤 때 애가 보고 싶을 때는요 그 아파트 주인을 차갖고 빙빙 돕니다. 혹시 나올래나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60대 제로라는 거 얼굴을 대하고 그러고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제로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요. 여러분들 그 지금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 PC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물입니다. 이거를 잘 능숙하게 배워놓으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뭐 이제 뭐 마제스톤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헐. 동영상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쫙 보내고 뭐 그러면은 사진 이렇게 만났을 때 저희 이제 모이면 12명인데 짝짝짝짝 찍어. 금방 뭐, 그 한 30초도 안 걸리잖아. 탁 만들어서 탁 끼워 막 하고. 그런 거. 자기네들 금방 있었던 게 그냥 막 뜨고 그러니까 좋아서 할아버지 뭐 어떻고 그러고 한 5분이라도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SNS는 특히 폰은 아주 능숙하셔야 돼요. 이거 따로 교육 안 받으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기계는 얼마만큼 생명이에요? 요즘 2년 단위로 바뀌어요. 업되는 게. 그러면은 하나를 완전하게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거 몇 개만 더 배우면 되는데 그때 되면 더 어려워. SNS는 엄청나게 잘 배우셔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과 돈을.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토막했습니까? 지금 동영상 마음대로 하시는 분, 요 두 분 또 있죠. 반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이건 특별히 잘 배워보세요. 대화가 됩니다. 황혼위원회 심각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올해 어떨까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여성한테 있다 보니까 전에는 남성이 이혼하자고 그러는 비율도 있었는데 요즘에 점점 약해집니다. 여성이 이혼하자고 그러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는 시점 딱 하자마자 반을 가려니까 돈이 제일 많이 나올 때 그때 당장. 근데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막내가 혼인할 때까지 참아주십니다. 그거 넘어가면 이제 오래 갈 확률이 조금 커집니다. 황혼이혼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문제는 요거를 좀 봐주십시오. 나한테는 문제 없다. 근데 황혼이혼 할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없다. 가능성 없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지가 해봤자 더 손해지. 그러면서 딴 주머니를 잡고 있는 확률이 큽니다. 문제도 있고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12년도.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기가 더 올라갔어요. 올해는 아직 겪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녀하고 가까운 데 살기를 더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 딸 다 가지셨잖아요. 딸만 하나 이분이 딸은 엄마하고 친구예요. 아들만 갖고 있어요. 그럼 다 딸을 줍니다. 이분들 행복하시죠. 딸들은 아사부사 해가지고 엄마하고 친구래요. 그래야 엄마가 아빠를 보호합니다. 아빠하고의 갭이 있는 그 대화 상대를 엄마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만 갖고 있어요? 딸만 하나요? 이주는 다 만천짜리네. 원장님은? 아들입니다. 좋아요. 선생님은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네. 조재환.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자녀가 어때요? 나 여기 얘기 안 해. 여기 다 딸 있는 집안이 좋습니다. 딸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이것이 늘고 더불어서 결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내몰리는 게 저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실 시간은 집에 와서 하고 싶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점수도 매겨보시고. 아까 그 남편 퇴근했을 때 얘기가 이거예요. 집에 왔더니 큰애는 오셨어요? 그러고 지방 들어가고 나서 아내한테 뒷방맹이만 당신이 왜 지금 들어왔냐고.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내 집이니까 들어왔는데도. 아이들은 아빠하고의 대화가 안 됩니다. 특히 아들과 아버지와 대화는 더 힘듭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 우상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맨날 할 수 있대. 너는 잘한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넌 정말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누구나 강해지길 원하지만 선천적으로 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후천적으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강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싸움 잘하셨어요? 본래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애 앞에서는 비겁해지기도 쉬워요.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이제 애가 자라면서. 아무리 내가 태권도 하냐 뭐 세상 없는 뭐를 배워도 걔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못 이겨. 선천적인 강함이 있어요. 그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통뼈로 태어나는 애가 있어요. 이 선생님 싸움 잘하셨어요?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강하게 키우려고, 아들 강하게 키우려고 안 그래봤어요?
강하게 키우려고. 제 선생님 강하게 자라라고 소리 안 들어봤어요? 이것이 아버지와의 단절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라면서 아무리 해도 허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중에는 안 되는데 도저히 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와 불편한 사이가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의지의 나이가? 엄마의 의지.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여자가 아니에요. 별종이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 엄마예요. 오죽하면 줌마인데 줌마. 엄마에게 의지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여자 같으면 사랑스러워서 하지만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무조건 끌어안습니다. 엄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맞봐봐. 아버지는 자식.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꽉 가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애가 누굴 믿어? 엄마. 나중에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돼? 아기를 의지해요. 남편이 돈을 벌어고 여성이 안을 갖다 책임지는 공동으로 하는 재산인데 무엇이든지 공동재산이에요. 돈으로만 생각하는 남자와 자녀를 거느리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엄마는 그 차이가 벌써 그만큼 벌어져 있는 그 자식들이 엄마에게 의지하고 엄마가 자식을 의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따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 엄마가 다리 역할을 꼭 해주기 때문에. 아들만 있는 집은 아들하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뭘로 시작해요? 툭 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입니다. 아까 그랬죠? 툭 치는 거. 그 툭 치는 도구가 SNS입니다. 그래서 SNS를 잘 배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금방 다 왔잖아요, 이제. 금방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50%가 된다는 거죠. 이혼의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이혼의 사유 중에 가장 큰 거. 성격 사유. 네? 성격 사유. 그렇죠. 어떤 성이에요? 성격차인지 성격 차이인지. 그렇죠. 성격차인지 성격 차이인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이 10년, 15년 전만 해도 남성이 80% 차지했는데 요즘엔 역전해서 51%가 여성입니다. 아이러니라는 거는 남자도 부정을 했으면서 여자가 부정했다고 이혼을 한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착하신 분만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잘 돼야 돼요, 저 선생님. 네. 이거 한번 거기 다 써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내가 혼자가 된다면 재혼할 의사가 있다. 22% 이런데 배우자가 혼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간 거죠. 이제 이거는 상대가 간 거고 이거는 내가 갔을 때 혼자가 되면 재혼해도 좋다.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홀로 됐어. 그 남자가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부인이 먼저 갔어. 남자 평균 몇 년이나 살까요? 30년은 너무했다. 10년. 10년. 힘들어요. 20년. 2년. 남자 혼자 못 살아요. 밖에서 혼자 있다고 다 친구들이, 야, 너 이제 해방이야, 마. 내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줄게. 고마워. 이제 해방됐어. 큰 소리 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베개 반은 적셔. 못 견뎌요, 남자. 남자는 그렇게 왜 벌써요, 왜 벌써. 나중에 단순해. 집에 와서 이 불을 못 켜가지고 친구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불을 못 켜. 그 깜깜한 집에 불을 못 켜요. 그냥 경비 울려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남자는 왜 벌써요. 반대면 너무 많지 않아요? 여자가 혼차됐어. 남자가 먼저 갔어. 10년. 총만 받고. 20년? 7년, 60년, 7년. 이소도. 10년? 천수를 누리네. 남자가 은퇴를 했어요. 이 부인이 이렇게 부담스러워. 여태까지는 출근하는 것 때문에 와이셔츠 내리고 뭐 그냥 넥타이 해주고 밥 해주고 그러는 힘들었잖아. 은퇴를 했으면 이제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편할 거 아니에요. 3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의 생각인데 남성은 그럼 어떤가 그러지? 남성 역시도 내 아내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퇴라는 이 자체는 가정의 어떤 한 획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반 사셨으니 앞으로 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이것을 그냥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와요. 밖에 나오면, 그래, 진짜 크게 주고받고 싶은 놈이 있어요. 나오면, 그럼 그냥 이러고 자기 아내한테 그냥, 그런 놈이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냉장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칸하고 이렇게 반을 갈랐어. 이 종이 포스트잇 됐습니다. 배고파. 이쪽이 남자가 쓰는 여자는, 그걸 한참 못 차려먹어. 이제 쓰고. 글씨로 대화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이래도 안에서는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죠. 또 있죠. 이혼 청구를 갖다가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많았었잖아요. 일본 남자들. 출근할 때는 무릎 꿇고 신발 뭐 이렇게 해주고 퇴근할 때는 골목 바깥에 나가서 다 기다리고 있다 가방 들어주고 오셨습니까 뭐 해가면서 남자는 구두 벗으려고 하면 딱 잡아주고 발만 쏙 빠져나오고 거기서부터 양말 먹고 먹고 쭉 올라오는 여자는 거 다 걷어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성이 개방됐었잖아요. 전국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무엇을 말로 흉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부족해. 아이가 부족해.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누구든지 남자가 원하면 아무 데 살아도 아이를 생산해라.
그래서 일본 만화에 보면 겉에 보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하고 우산 들고 가는 거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남자가 보면 돗자리 펴야 되고 이놈저놈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누구신지를 모르잖아. 그게 일본의 성이 지금 몇 개야? 20만 개. 자기네가 성을 써놓고도 읽을 줄을 몰라서 여기다 발음기호를 써야 돼. 발 가운데서 관계를 해서 났다. 전중. 그 단학하고 그것이 뭐예요? 네? 대나무밭에서 했다. 죽전. 탁기 싫어. 이름 뭐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산 밑에 어디서 들에서 했다. 그럼 들 약자 쓰고. 성이 20만 개나 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시켜서 신혼여행을 갑니다. 갔다가 딱 귀국 하는 그 비행기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여자애가 이혼장을 던지죠. 신혼부부가. 난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이 남자하고 평생 못 살겠다. 이것이 옛날이었는데 요즘은 나리타 이혼이 막내를 갖다 보내고 나면은 여자가 딱 돌아서서 이혼장을 냅니다. 자기 할 거 다 했다. 이것이 나리타 이혼입니다. 화원이혼은 그렇게 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판 안 하고 그러고 하는 걸 협의 이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둘이 이혼하겠다. 협의가 끝났어. 이혼이 됐어. 그런데 재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재판을 하는 이혼.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저것이 많죠. 더 달라. 덜 주겠다. 어느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올렸더라고요. 나하고 안 살겠다고 한 여자가 얼굴 반반하는 거 보고 돈 내주고 있다. 나는 애 둘을 혼자 보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식물인간이다. 일은 바쁘고 결혼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우스갯소리가 오르고 참 딴딴딴딴 찍잖아요. 이거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 제일 밑에다가 이재용 그러고 썼다. 안 웃으시네?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